이어서 오늘의 작전 시작합니다. 작전,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전해드렸죠. 미 정부가 이제 삼성전자의 주주가 된다. 지금 어젯밤 오늘의 언론들을 보면 정말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거든요. 왜 끼느냐? 왜 미 정부가 우리 삼성전자 지분을 사느냐? 보조금이나 그냥 줘라 이제 이렇게 하고 강렬하게 삼성전자는 거부해야 된다, 맞서야 된다. 또 일부 경제신문에서는 이제 그런 사설까지도 보고 있는데 이제 제목을 제가 앞서 단 게 한국 경제는 악재, 그러나 주가에는 호재라는 겁니다. 호재가 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건데요. 일단 어제 로이터 통신의 보도는 그 근거가 있었습니다. 그 근거는 뭐냐? 하워드 러튼 미 상무장관의 발언이었는데요. 이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. 왜 우리가 이 반도체 보조금을 그런 기업, TSMC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왜 줘야 되느냐? 그게 무슨 미국 국민에게 무슨 뭐 좋은 점이 있느냐? 이렇게 맹렬히 비난을 하면서 그 바이든이 주기로 했던 그때 당시 칩스법입니다. 그 보조금을 계속해서 이제 비난을 한 거죠. 그건 약간 정치적인 부분도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만 바뀌었지 바이든 정부가 분명히 우리한테 서명도 했고 주기로 약속을 한 거잖아요. 그걸 어길 수는 없습니다. 아무리 트럼프가 막 깡패처럼 자기 멋대로 하더라도 그건 못 바꾸는데 러튼익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. 그래, 보조금은 주겠다. 그 약속은 지킬 텐데 그 대가로 해당 기업 지분을 얻겠다. 바로 이러면서 이게 삼성전자의 지분 확보로 이제 그렇게 속보가 넘어가게 된 건데요. 실제로 인텔에선 이거를 현실화하고 있죠. 그 칩스법에서 인텔이 받을 돈이 보조금이 109억 달러였는데 이거를 시총 지분으로 바뀌어서 한 10%를 인수를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인텔 보조금을 지분 전환으로 본격화하니까 다른 기업들, 뭐 마이크론도 남아 있고요, TSMC, 삼성전자가 남아 있는데 마이크론은 지금 보조금 받을 게 62억 달러입니다. 이걸 지분으로 환산하면 거의 한 4%, 4.3%, 5% 정도가 되는 것이고 이 마이크론 인텔 나올 때 지금 계속해서 러트닉 장관이 우리가 인텔은 사지만 인텔의 경영권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. 이거는 그냥 팔킹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. 자, 그렇게 되면은 계속 이런 식으로 우리도 몰아붙일 거 아니겠습니까? TSMC 같은 경우가 받아야 될 돈이 꽤 돼요. 우리 먼저 삼성전자부터 보면 삼성전자가 47억 5천만 달러, 이게 한 6조 원 정도가 되는데 1.5%, 1.6% 정도입니다. 지금 이재용 회장 지분이 1.6이니까 1.5, 거의 이재용 회장과 비슷하거나 좀 못 미치는 수준을 이제 받게 되는 거고요. 준다면 TSMC가 66억 달러, 이건 TSMC 지분의 0.5% 뭐 이렇게 되는데 일단 TSMC는 거절할 것 같아요. 지금 TSMC는 아예 트럼프 말을 안 듣고 있기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. 그럼 66억 달러는 어떻게 뭐 이렇게 될 텐데 많은 법 전문가들도 이건 유례 없는 일이고 처음 본다. 뭐 미국 내야 어떻게 자기네들의 정치 이슈를 풀어가겠지만 해외 기업에 대해서 줄 돈을 갑자기 이거를 투자 전환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건데 여기까지가 맞죠. 그런데 이게 트럼프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안 따라? 그러면은 반도체 관세. 이걸 지금 안 꺼냅니다. 최대 300%라는 걸 말만 하고 그 전에 트럼프는 상당 부분을 좀 매듭을 지어놓고 매조지를 하고 가려는 것 같거든요. 아니면은 반도체 관세 아니더라도 이런저런 비관세로 우리를 태클을 걸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트럼프는 이런 생각도 한 것 같아요. 삼성전자가 우린 절대 못 주겠다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? 오늘 국내 언론들도 막 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. 삼성전자가 지분 내주면 안 된다.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삼성전자가 거부를 한다고 쳐요. 그러면은 트럼프가 내가 제안했는데 너네가 거부했지? 그러면 보조금 6조, 45억 달러 안 줄게. 최소한 못해도 그 명분을 얻으려는 그런 시도였다라고 이제 하는 건데 만에 하나입니다, 여러분. 삼성전자가 지금 보도처럼 지분을 보조금을 받는 대신에 그만큼을 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많은 언론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미 정부가 감나라 배나라 할 거다. 통제가 하나가 있고 이제 장부 뭐 1%대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기술 노하우드라든가 이런 것들을 빼가는 자기네들이 좀 보면서 유출하려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크죠. 근데 좀 바꿔서 좀 생각해 보면 파운드리만 놓고 본다면 이게 성장 모멘텀도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왜냐 지금 TSMC는 아예 말을 안 듣잖아요. 아예 지금 완전 갑 오브 더 갑.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만 TSMC를 진짜 압박한단 말입니다. 그런데 지금 우리 삼성전자의 파운드리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 TSMC는 그야말로 넘사벽이거든요.
그래서 아예 이참에 정말 전략적으로 TSMC를 끌어내리고 삼성 파운드리가 가게 되는 이제 그런 모멘텀으로 이번 재료를 활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이제 몇 개 의견 중에서 하나를 좀 하나 시뮬레이션 차원에서 소개를 해드리면은 지금 삼성 파운드리 이야기를 합니다. 이게 뭐냐? 삼성전자에서 삼성 파운드리를 인적 분할해라. 그런 다음에 그 인적 분할한 삼성 파운드리를 나스닥에다가 갖다가 상장을 하고 우리 본사에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줄 수 없으니까 삼성 파운드리 나스닥 상장한 그 회사의 지분을 미국에다가 이제 6조 받고 줘라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 나스닥 상장, 그다음에 보조금 수령, 그런 다음에 미국에 상장돼 있는 삼성 파운드리의 지분을 줘라.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좀 벌어지느냐? 기존의 삼성전자의 주주 같은 경우에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뭐 디램 사업부라든가 가전, 뭐 스마트폰에 대한 주식도 갖고 미국으로 가게 되는 나스닥 상장의 삼성 파운드리 지분도 비율에 따라서 같이 가지게 되는 거고요. 즉 오너 입장에서 좀 놓고 봐도 이렇게 삼성 파운드리를 떼놓고 가는 게 이게 나쁠 게 없다라는 거거든요. 왜냐? 삼성전자의 몸집이 가벼워지기 때문인데 경영권 승계 차원입니다. 현재 이제 삼성전자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경영권 승계가 마무리가 안 됐잖아요. 이재용 회장이 있고 삼성물산이 있기는 하고 뭐 있지만 지금 삼성전자만 뻥 뚫린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항상 나오는 이야기가 저 삼성전자를 쪼개야 된다.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해가지고 그거를 삼성물산에 갖다 줘야 된다. 뭐 이런 이야기가 항상 많이 나와서 삼성물산을 했었는데 저희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까?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인적 분할이 또 다른 해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지금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다 됐어요. 이재용 회장이 정점에 있고 삼성물산 갖고 있고 삼성생명 갖고 있고 삼성물산 밑에 제조 라인, 생명 밑에 금융 라인을 딱 두는데 저 가운데 있는 삼성전자만 저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.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 지분 자체가 뭐 1.6%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를 인적 분할하고 삼성물산과 합병을 한 다음에 뭐 그렇게 하는 시나리오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 삼성전자를 금융사업부와 뭐 제조사업부로 그렇게 인적 분할하지 않고 1차를 한번 떼내는 거죠. 삼성 파운드리를 떼어내서 나스닥에 갖다 주면 한국에 남는 이 코스피의 삼전은 몸집이 가벼워질 거 아니겠습니까? 이제 그렇게 되면 총수 일가와 삼성물산이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뭐 배당금이나 이런 받은 걸로 계속해서 이제 꾸역꾸역 삼성전자 매집을 하게 되면 오너 입장에서는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오르는 것보다 싼 게 더 좋으니까 아예 통째로 그걸 하나를 파운드리를 떼어내는 것이 나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이제 그런 전망들이 나오면서 이번에 이제 미국 정부의 지분 이야기 나올 때 지금 계속 이야기 나오는 것이 삼성전자를 쪼개서 인적 분할을 해서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나스닥에 상장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 건데요. 오너 입장에서야 이게 나쁠 거는 없다고 이제 들죠. 뭐 보조금 받고 파운드리로 나스닥에 가는 거고 삼성전자 주가는 싸지는 건데 다만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.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이건 현대차 그룹과도 마찬가지 문제인데 먹구름이죠.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공장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하나라도 더 짓는 게 우리 지역 경제, 우리에게는 좋지 않아요. 그러니까 주가 차원에서는 나쁠 게 없다고 하더라도 한국 경제 차원에서는 먹구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이번 주에 노란봉투법이 처리가 되는데 아마 이거를 바로 시행할지 1년 유예를 줄지 정부는 지금 1년 유예 없다고 하거든요. 왜? 1년 유예를 주면 그 1년 틈을 타가지고 자, 해외 땅 부지 알아봐라. 이게 싹싹 나갈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제 시행을 할 것 같습니다. 노란봉투법. 그런데 이렇게 트럼프의 압박, 미국의 압박 이런 명분으로 이제 가게 될 시 글쎄요. 이게 주가에는 나쁠 것이 없다 쳐도 뭐 최근에 뭐 현대차 외국인이 사는 것처럼 그러나 우리 한국 경제, 한국의 지역 경제에는 나쁜 뉴스다. 뭐 이런 것도 함께 말씀드리면서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미 정부의 삼성전자의 지분 요구입니다. 이걸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부터 지금 오늘 삼성 파운드리 나스닥 상장은 정말 끝단에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렸었는데 당분간 이 뉴스에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